예, 제가 이제 그렇지않아도 아까 두 공당의 3선 4선 의원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용도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누구 나와서 받으면 되는데 장관실에서 그거를 아직 지침을 안 받아서 회의 중이라고 한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4시에 내가 우리 당원님들 데리고 와서 장관 보고 직접 나오라고 해라. 아니면 그 후에 발생되는 건 다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들 공무원으로서 공당에서 이런 서류를 가져오면 접수하게 되는데 너희들 한번 그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왔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내일 기자회견 5시인데 1시간 전에 가서 공식적으로 반드시 접수를 하겠습니다. 예, 통보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것 같아도 이 외교부라는 데가 얼마나 눈치를 보고 아마 이거 접수하면 청와대 주사파 앞에 장관부터 해서 아마 깨질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접수하면 공당 답을 해야 되잖아, 공직자들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회의하다가 1시간을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결정을 못했다고 그러고 이런 짓거리라. 이게 대한민국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외교부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 편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영혼이 없는 놈들이라는 게 또 증명된 거, 이 사례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뭐 생각을 해보시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내가 내일 4시에 다시 오겠다. 공식적으로 꼭 수령하라고 내가 그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소미아는 왜 중요하느냐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지소미아 이전에 티스라고 있잖아요.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3국 간에 한미일 간에 동북아시아에 일어나는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일본에서 즉각 받는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늦고, 요즘처럼 북한에서 미사일 올해 12발 쏴가지고 다 성공하고 그러는데 그거 쏴가지고 뭐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대한민국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직접 정보를 직거래하게 되어 있는 지소미아는 우리가 갖지 못한 아주 고도의 성능이 좋은 군사위성을 일본이 9대인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한반도 상공 주변에 띄우는 걸.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한 150대인가 있는데 한 50대가 성능이 좋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해서 70대 아주 군사위성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일본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어떤 거는 미국 거보다 더 좋답니다. 북한에서 조그만 미사일 쏘는 움직임, 또 동해안에서 여러 가지 군사 활동 이런 거를 다 포착할 수 있는 군사위성뿐만 아니고 그 일본이 갖고 있는 군함들, 이지스함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즉각 북한 관련 정보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인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아주 어렵게 그 협정을 맺었어요. 그때 뭐 좌파들이 반대하고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이거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관계되니까 반드시 맺어야 된다 해서 맺은 건데, 이 좌파들이 그때 극구 반대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이걸 정권을 잡으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폐기하려고 갖고 있던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야기하고 중국 공산당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폐기를 하는 거예요. 응? 예? 그래, 이런 각본대로 가는 건데, 지금 미국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이렇게 미국에서도 군사위성에서 뭐 이지스함에서 여러 걸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한국하고 공유를 하지만 일본 것이 북한 관련 정보는 또 정확하고 신속한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드시 미국도 여기 주한미군들 생명도 있잖아. 28,500명. 예? 지금 이런 상태로 한미관계가 틀어지고 미북 간에 뭐 북핵 협상 결렬돼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미국하고 또 대결 구도로 가고, 러시아가 중국하고 지금 군사동맹 맺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새로운 냉전 구도가 오면은 북한이 미사일 핵탄도 장탑해가지고 주한미군 때리지 말라는 보장도 없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은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군사활동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서 대처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과제라고. 그리고 일본은 워싱턴하고 MD 시스템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시각각 대처하는데, 우리나라는
산불 정책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 놈들한테 합의해줘가지고 MD를 거부하고 있잖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하니까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맺어가지고 보완한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앞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인도 태평양 군사 운영 작전 체계 일환으로 갖고 가려는 보관을 가지고, 지금은 육군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해공군 위주로 이 군사 편제를 좀 바꿔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일본의 그 정보가 미국한테도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큰 것까지 봐가지고 미국은 이거 그래서 절대 폐기하지 말라고 3개월 전부터 지금 30여 차례 경고하고, 학자서부터 국무성, 외무부, 국방성, 국방장관까지 합참의장까지는 전직 유엔군, 주한미군 사령관들 3명이 전직 태양한 4명이 들어와가지고 지난주에 백선엽 장관님 찾아가서 그 얘기 또 하고, 현직 별 4개짜리 3명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하고 같이 회담에 청와대 가고 국방장관 만나서 폐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주사파 정권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이거를 폐기하면은 반미로 가는 이러한 정서가 실현이 되고, 또 얘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이 이 정권의 큰 지분을 갖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인데, 내가 보기에는 얘들은 이걸 뭐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 정권은 겉으로는 뭐 국민들 의식에서 뭐 이상한 소리들 하고, 정의용이는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헛소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정확하게 느낌인데, 이 주사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한미일 체제를 엎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거센 저항과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마 이제 내일 저녁에 12시에 이거를 끝내 폐기하면 아마 국무성에서 금방 준비한 성명이 나올 겁니다. 가장 한미동맹이 결성된 이후에, 한미관계가 생긴 후에 가장 강한 톤의 성명을 준비해냈답니다. 국무성에서. 문재인이가 끝까지 폐기한다면, 이거는 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틀림없을 거예요. 그동안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대북 제재, 유엔 제재하고 미국의 행정명령 위반한 사례들, 미국 재무부가 총대를 들고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는 그런 것부터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여기 주한미군 28,500명 중에서 작년에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시킨 미국의 국방법안, 국방수권법안, 거기에 6,500명 이상은 감축보다 22,000명까지만 꼭 유지해야 된다. 6,500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지만 22,000명은 마지노선으로 철수하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건 1년 단위로, 영원한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연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한 4,000명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 2사단, 육군의 핵심 전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전력인 기계화 사단, 기갑부대를 지금 일단 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그거를 하나 일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빠가 하던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에 향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안보 협력 분야에서 신뢰성이 너무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4,000명이 만약에 빠져나가서 행정지원체제에 미군만 남고 지소미아 파기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부가 운영 전략이 바뀌면은, 이 주사파 정권은 뭐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그동안에 누려왔던 여러 가지 번영의 토대가 사그라진다. 그리고 주가도 폭락할 것이고, 왜냐하면 당장 대기업들 신용등급부터 내려갈 거고 대한민국 신용등급부터 내려가는 조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 와 있던 외국 자본들, 엄청난 자본들이 아마 빠져나가고 이러면 주가 시장 폭락하고, 일본과 미국이 그동안 돈 꺼주는 거 다 막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1달러도 다 막아버리는 제재가 강화되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내년 1, 2월에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세대가 우연인지 뭔지 모릅니다만은 결집한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하고 헨리 트루만호, 그 다음에 트루만 대통령호,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인가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 F-35 22대 실은 항공모함.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이도 올해 12월까지 자기가 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안을 내놓겠다고 그랬는데 트럼프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또 장난하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으름장 놓고 이러다 보면 지금 한반도에서 올 말 내년 초에 김정은이 저것도 잘못하면 그냥 갈 수가 있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성정에 끝까지 참다가 외교적으로 하다 때문에 미국은 하는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내일 저녁 때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가면은 김정은 리짐 체인지가 아니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될 나라로 규정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읽어놓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번영, 국제사회에서의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신뢰성, 또 탈북자 두 사람이 있으면 아니고 두 사람 올려보내는 반인권 국가, 그리고 반미감정 핵책에서 방위 주둔군 협상하면서 또 반미감정 키워가지고 미국놈들 나쁘다 언론이 핵책하면 교수님이 서예처럼 이런 정국하고 맞물리면서 간첩들 횡행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계제로다 하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이 그나마 이렇게 고생하면서 투쟁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더 많은 국민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조의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만 교류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맞물리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라면 뭐 적대국이라면 절대로 폐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국은 예의를 갖춰가지고 겸손하게 외교적으로 얘기하고, 그게 국방장관이 마지막 청와대를 방문한 거예요. 합참의장하고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 해리에리스 대사하고 그게 마지막 통보였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어제 그 샘쇼를 부리는 거짓말하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두는 수는 좀 대충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망하게 하지 말라고 그것만큼은 파기하는 걸 철회하라고 우리가 용서를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허장군이 오셨는데 마이크 좀 넘길까요?